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우 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지난 주말 미국 증시는 애플의 한 주간의 15% 상승과 엔비디아도 신고가를 치고 여타 빅테크 종목군들이 올라서 주면서 나스닥이 신고가 마감을 했었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이 최근에 연준 인사들의 교체와 더불어 친 트럼프 인사들이 이제 차기 연준 의장이라든지 이런 물망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9월 이후에 이 세 차례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굉장히 높은 가운데 미국 시장이 상승 마감을 했었죠. 그러나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빅테크 종목군들이 일단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가운데 일부 추가 상승을 해주고 가장 못난이었던 애플의 급등이 마지막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을 이끌어놨기 때문에 사실 국내 증시와의 상관관계를 그렇게 크게 연결짓기가 참 어려운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의 1% 상승에 비하면 국내 증시는 참 지수적으로는 좀 못 가는 흐름이었는데 내부적으로 보면 또 이유 있는 상승을 하는 섹터가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집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구조적인 성장을 하는 것과 아닌 것, 단기적으로 봐야 될 것과 아닌 것을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이번에 엔터주들이 다시금 올라오는 흐름을 봤을 때 또한 신고가를 만드는 흐름을 봤을 때 얘네들의 구조적 성장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더 높게 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에 종목군들이 눌리게 되면 매수로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8월달 장은 원래부터 좀 루즈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8월이 지나면 미국의 본격적인 금리 인하 시즌이 되기 때문에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도 어느 구간이 되면 우리가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 오겠죠. 그런 구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퍼즐을 생각해 보면서 주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같은 날 실적 발표와 함께 최근에 방산 종목군들이 굉장히 크게 두드러 맞고 지금 화장품 종목군들이 실적 발표하고 굉장히 급락을 막 거듭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이 정도 실적에 이 정도 떨어진다라는 거는 좀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어이가 없다. 이 정도도 잘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은 시장이라는 건 언제나 상대적인 부분이고 집단 지성이 작용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이거였는데 못했어 하면 그냥 다 집어 던져버리는 참 대단한 시장의 모습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달바 글로벌이 엊그저께 지난주죠. 넥스트레이드에서 아예 딱 2분 만에 마이너스 20%를 만들지는 않나. 오늘 실리콘투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코스맥스, 한국콜마 종목군들도 사정없이 밀어버리는 모습을 봤을 때 시장에서 너무 높게 올라갔을 때 기대감이 너무 충만하면 오히려 그런 때가 굉장히 위기의 순간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어, 했던 최근에 며칠간의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대로 2차전지처럼 어찌 보면은 시가총액으로만 놓고 보면 2차전지의 양극재 기업들 여전히 제가 봤을 때는 말 그대로 이렇게 거품 수준의 종목군들이 참 많은데요. 더 이상 빠질 게 없다라고 느껴지고 시장에 수급이 달라붙으면 그냥 가는구나. 그런 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결국 핵심은 시장의 참여자들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방향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런 점들 참고해서 봐야 되고요. 대신 항상 그래요. 구조적 성장에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그리고 새로운 게 없다면 경쟁 우위가 되지 않다면 시장에 해자를 줄 수 없다면 그런 종목군들은 절대 장기 성장과 신고가를 만들 수 없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2차 전지는 적당히 올라가면 비중 축소해야 되겠죠? 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굉장히 말씀드리지만 제한적인 종목만 보고 있습니다. 많이 하지도 않습니다. 주도주 뭔지는 잘 잡아내고 있고 주도주 안에서 눌림 볼 수 있으면 보는 겁니다. 아니면 버리고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 주까지 원 플러스 원 1개월 플러스 1개월 진행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주도주의 조정, 화장품의 엄청 높은 기대가 만든 갭 폭락
기대감 1도 없는 2차 전지의 상승, 신고가를 갱신하기 시작하는 엔터, 말 그대로 구조적 변화일 확률에 베팅하라. 시장 난이도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높습니다. 그러나 방향성을 우리는 확인하고 그 방향성에 맞는 종목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보면 되겠죠. 결국 시장은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 유동성을 인해서 큰 폭의 폭락을 하지 않아요. 계속 종목 장세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과거의 종목을 생각하면서 손가락 빨고 있겠냐. 시장이 바뀌면 바뀌는 대로 배팅의 방법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보면 미 증시의 영향에 의해서 뭐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는데 뭐 수직으로 급락시켜 버리고 올랐다가 또 코스피는 뺐다가 올렸다 뺐다 하면서 종가상 이렇게 마감됐고, 코스닥도 2차 전지가 쭉 올라오면서 지수의 반등을 이끌었죠. 근데 결국 이제 오후에 실리콘2 실적 발표 전부터 해가지고 화장품 종목군들이 무너지면서 화장품 섹터에서 이제 지수를 좀 까먹었던 부분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오늘 어찌 보면 뭐 2차 전지의 종목군들이 묻혀서 그렇지만 반도체도 사실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양호는 했다. 대신 뭐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하게 주도주가 오는 2차 전지였는데 2차 전지를 뭐 강하게 배팅하기가 좀 버거워서 매매를 하기가 조금 힘들었다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면 과거와 달라진 게 뭔지 명확하게 보이실 겁니다. 거래대금이 코스피가 이제 10조까지 내려왔죠. 그저께까지만 해도 12조 대였는데 또 2조가 또 빠졌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돈은 유동성의 강도가 점점 내려오고 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4조 대에서 지금 5조 대 왔다 갔다 하는데 없어요. 유동성이. 이럴 때는 특히나 제가 강조드린 말은 소수의 종목에 계속 집중하는 전략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많은 종목 볼 필요가 없다. 유동성이 확대되고 종목의 틀이 바뀌고 하면은 많은 종목을 그때 풀어도 되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없을 때 유동성이 약한 종목군들은 그냥 가랑비 어쩌듯이 빠지는데, 많이 빠지게 되면 마지막에 그런 종목군들은 좋다면 투매가 나오겠죠. 그때 그냥 들어가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자, 미국장 신고가를 시원하게 만들고 국장은 사실상 미국과 동조하는 흐름 속 지수가 조금 버티는 정도? 그걸 제외하면 미국은 미국이고 한국은 한국 시장인 독자 생존의 시장을 가는 걸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지수적으로 양 시장 다 너무 좋아 보입니다. 문제 일도 없어 보이고요. 오늘 같은 날 수급도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었던 것 같아요. 수급도 보면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었죠. 네? 뺐다가도 이거 다 잡아먹고 뭐 기관에서 일부 코스피 매도가 있었는데, 사실상 오늘 3전에서 1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 제외하면 딱히 매도가 그렇게 큰 시장은 아니었다. 수급으로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은 됩니다. 그래서 지수적으로 나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매번 지수가 빠졌다 올라올 때마다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올라오는 산업 섹터 테마를 다 바꿔버린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즉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운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별주 장세, 순환매 장세 속 지수는 박스권 흐름을 그린다라는 거죠. 이럴 때 정말 여러분들 잘 대응해야 됩니다. 방향성을 잘 못 잡으면 손실은 커지고, 그게 한 번, 두 번 연속적인 엇박자를 타기 시작하면 계좌를 오히려 크게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장은 현재 이러한 흐름 같다고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기존 주도주들의 조정일지 하락일지 모르겠지만 방산도 조선도 주춤하죠. 그리고 화장품도, 그리고 잘 나가다가 실적 발표하니까 솔직히 과거 대비해서 아무리 봐도 여전히 싸다라고 느껴지는데, 여전히 좋아 보이는데 뭔 기대감이 그리 높은 건지 뺄 때는 컨센 조금 미달했다고 그냥 모든 것을 날려버리는 시장 모습을 보면서 솔직히 욕 나온다. 그러나 어쩌겠습니까? 항상 시장은 옳다는 생각을, 시장은 맞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장을 이기려 하지 말라, 시장을 순응해야 된다 라는 점을 우리는 열받아도 지켜야 된다 봅니다. K-뷰티, K-푸드, K-팝 등 전부 다 하나의 공통점이죠. K-컬처로 시작되었다라는 점, 한국만의 무기입니다. 여기서 상반기 제일 핫한 게 사실상 화장품이었고,
K푸드 삼양식품이었죠. 화장품도 뭐 지금 뭐 다 꺾였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APR도 파마리서치도 가장 잘 나가고 가장 잘하는 종목군들은 다 살아남았는데 약간 좀 부족한 애들은 다 죽어버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여전히 살아있다. K푸드 삼양식품 잘 나가죠. K팝이 지금 올라옵니다. K팝이 지난번에 빠졌던 이유는 이 군산 항에 MRO를 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감이 만들어낸 하락이라고 보여지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사실 SM도 그렇고 YG엔터도 그렇고 하이브도 그렇고 많은 것을 시장에 증명해 주었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오늘 제가 영상을 조금 늦게 찍게 된 것도 나와 있는 이 엔터 리포트를 한번 다 훑어보느라고 그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영상을 늦게 올렸는데요. 뭐 SM도 그렇고요, YG도 그렇고 과거에 허트게 나갔던 이 비용들 그리고 과거 대비해서 MD 매출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잘 나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응원봉이라든지 응원봉 제외하고 일상생활에 쓸 수 있는 MD 제품들 이러한 부분들이 또 하나의 그 MZ 세대를 좀 더 불러올 수 있는 플랫폼들의 발달 등등 여러모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다들 아시겠지만 K-팝 데몬 헌터의 완전 대박 이후에 다가오는 8월 29일 날 애플 TV에서 K-팝드가 시작을 하죠. 이 또한 마찬가지로 엄청난 모멘텀이 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러한 기대감이 주가가 빠져도 올리고 빠져도 올리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다. 조정시 매수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화장품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리콘투의 실적 발표에서 이것이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바로 한 거는 이제 재고 자산의 증가죠. 뭐 물론 뭐 잘 팔 수 있으니까 물건을 많이 떼다가 창고에 박아놓고 하는 거는 좋은데 재고 자산이 이제 2,900억대 거의 3,000억에 육박하는데 관세 부과 전에 미리 땡겨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저도 디테일하게는 못 봤는데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재고 회전의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런 게 이제 이 재고가 털리지 않으면 물량이 안 나가서 발주가 늦어지고 제품의 그 매출이 늦게 된다면 이라는 시장의 물음표가 일단은 화장품 섹터에 좀 붙어버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주의하고 좀 볼 것 같고요. 어차피 많이 올랐기 때문에 덜 올라간 거 좀 봐야 되고 많이 올랐다라는 거는 신고가 이후에 얼마나 많이 갔냐로 판단을 하는데 이제 엔터는 신고가를 이제 갔기 때문에 지금부터 봐도 엔터는 늦지 않았다. 이렇게 저는 차라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CATL 리튬 공장 가동 중단. 오늘 사실 장 전에 이제 어제 뭐 2차전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물론 지난주 금요일 날 알범 아래 상승도 캐치는 했는데 2차전지는 음봉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보다 보니까 이 종목군들 매매를 하나도 못한 게 좀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솔직히 좀 아쉽고 아예 매매를 하나도 저는 2차 좀 하지 않았는데요. 좌우지간 CATL 리튬 공장 가동 중단, 전 세계 3% 물량이 중단이 됐다라는 소식은 사실 리튬의 가격 상승을 야기할 수 있고 실적으로 리튬 선물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미국의 알버말 그리고 국내에서 가장 피해가 컸던 양극재 기업들의 평가 그 재고 평가 손실을 커버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많은 종목군들은 오늘 끄집어 올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 이러한 기세를 빌려 알버말이 추가 상승을 하고 내일 종목군들이 추가 상승한다면 추가 매수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안타까워요. 이 종목군들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 한계치가 개별 종목에서는 제가 많이 가도 30, 50% 저점 대비 진짜 많이 가면은 뭐 2배도 나오기는 하겠죠. 근데 지금 조금 어려운 구간 같습니다. 더 올라가게 되면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고 사실상 마이너스가 나서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네요. 저주간 내일은 조심해야 되고 내일 오전에 예를 들어서 개반 들고 쭉 밀면 한번 봐봐야 될 것 같네요. 저는 오늘 포스코 퓨처엠이 이 공급계약 해제 뉴스가 나와서 넥스트레이드에서 좀 들어가서 수익 실현하고 좀 나왔는데요.
이런 거나 비슷한 것 같아요. 내일 오전에 밀리면 뭐 이들 종목 안에서 기회, 뭐 단타 기회로 좀 봐야 될 것 같다. 이 정도 흐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은 지금 그냥 저도 회원님들한테 주말에 좀 길게 설명했던 부분들은 지금의 조선이 싸냐 비싸냐, 첫 번째 비싸다. 두 번째 2, 3년 뒤에 지금의 주가가 비싸냐 싸냐, 저는 싸 보인다. 핵심은 아직 이 탱크와 벌커 선종에 대규모 발주가 일어나지 않았다. 교체 주기를 한참 넘은 배들이 수두룩 빽빽한데 아직까지 발주가 나오지 않았다. 근데 이 선종이 전체 선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럼 아직 갈 길이 멀지 않았을까요? 라고 조선을 바라보는 게 좋겠죠. 뭐 종목을 뭐 사라 하는 것보다 산업의 이 긴 틀에서 바라본다면 조선은 그런 관점입니다. 오늘 조선주는 하나오션이 좀 급락을 했고 대한조선도 많이 빠졌습니다. HJ 중공업은 굉장히 또 많이 올라가면서, 예? 단일가에서 올랐죠. 핵심적인 종목군들의 흐름인데요. 하나오션은 아마 더 밀리게 되면 일단 관심권에서 대응 전략을 한번 고민을 해볼 것 같고요. 대한조선은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가 저렇게 원A로 빠져버리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조선은 아마 보지 않을 것 같고, HA중공업은 내일 단일가 마지막 날인데 단일가에서는 아마 들어가지 않고 단일가 이후에 분명히 변동성이 큰 부분이 나오겠죠. 그때 차라리 보면 어떨까. 이쪽에 대한 마스가 프로젝트라는 것은 결국 8월 25일에 있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8월 15일 날 트럼프와 푸틴이 정상회담을 하는데, 지금 트럼프 입에서 마스가 프로젝트가 나오겠습니까? 푸틴과의 정상회담, 우크라이나 이슈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게 어찌됐든 끝나야 한국과의 정상회담에 대한 뭐 이런 발언이라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쉬울 것이다. 그래서 좀 천천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재건 관련주는 오늘 아침에 좀 오르긴 했는데요. 이것도 조정을 세게 받은다면 좀 보는 전략이겠죠. 이거는 이런 것들은 다 차트로 봐야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집안 사항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원전은 계속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드립니다. 글로벌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다. 밸류의 문제는 있으나 그래도 아직까지는 무난히 신고가 가능성을 볼 수 있다. 오늘 투자 에너빌리티 7만원 구간에서 일단은 부러졌는데 내일 7만원을 넘기느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PHI라든지 뭐 투자 에너빌리티, 태웅 이 정도 종목에서 대응 전략을 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지금 신고가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은 사실 두산, BHI, 태웅 이 정도뿐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 BHI는 내일 투자 경고 해제가 되기 때문에 내일 슈팅이 나와서 신고가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있는데요. 물론 신고가를 만들면 뭐 신고가 구간부터 분할 매도는 하겠지만은 뭐 지금 주도주가 될 만한 섹터 잘 봐야 되니까 봐야 되고, 전력 인프라 쪽은 해적 케이블에 대해서 제가 계속 최근엔 언급을 드렸죠. LS 에코에너지 세명전기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세명전기 실적 발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종목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HVDC 금구류의 영업이익이 기가 막히게 나오고 있더라. 일반적인 게 아니더라. 이것도 이제 아침에 좀 매매하면서 이거는 세명전기의 이 단기보고서 내용인데요. 그냥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세요. HVDC 이거 국내 최초로 개발해서 뭐 납품하고 있고 뭐 하는데, 개발을 완료하여 대량 수주 생산 납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각국 에너지 효율 정책에 따라 송전 시스템 설치가 더욱 필요하게 되므로 초고압 송전선로 설치와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한 금구류의 수요는 계속 증가될 것이며, 국내는 물론
동남아 지역 수출까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한다. 사실 이런 게 중요하죠. 이런 게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 코멘트 하나들. 근데 영업이익이 매출이 110억 나왔는데 매출이 영업이익이 60억이 나왔어요. 이거 50%는 아니지만 뭐 대충 한 40, 한 7% 되나요? 45% 이익률 깡패 아닙니까? 깡패 이 정도면. 그래서 메리트가 생겼다. 잘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자, 바로 뭐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뭐 그 지수를 보면 최근에 지수가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많이 빠져서 많이 올라온 걸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흐름을 코스피 대비해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코스피에서 마땅한 주도주가 지금 안 나오다 보니까 옆으로 기는데 그냥 사실 이렇게 겨도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빠지게 되면 할 수 있는 건 뭐냐, 쌍바닥을 만드는지 쌍바닥이 되면 반등하다가 맞고 떨어지는지 각각의 포인트만 탁탁 찍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되는 문제다 생각을 합니다. 딱 거기까지만 지수는 고민하고 있다. 자,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는 이 구간에서 일단 저항을 계속 봤는데요. 아무래도 무겁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흐름 보일 것 같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양과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 같은데 둘 다 좀 매매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삼성과 SK하이닉스 둘 다 어려운 것 같고, 오늘 바로 조선을 보죠. 하나오션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렇게 박스권을 만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투자 경고 지정이 됐고 여기서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합니다. 여기도 갭이 있고 갭 아일랜드 갭이 발생을 하는데 저도 이제 이게 일정 부분 좀 떨어질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이렇게 또 가파르게 빠질지는 몰랐습니다. 볼 수 있는 포인트, 지금 이 자리가 돌파 자리죠. 근데요, 최근에 뭐 대한조선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의미 있는 구간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떤 거냐, 수평 추세선에서의 지지 구간 10만원 초반대 구간에 혹시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21선 근처에서 지지를 하는지, 딱 이 정도만 봐볼 것 같고, 워낙 유동성이 크게 들어온 종목이라 그냥 죽지는 않을 것이다. 그냥 죽지는 않을 것이다. 이 정도. 자, 대한조선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3일 연속 하락을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의미 있는 구간에서 지지는 나왔는데 왜 이 종목을 매매를 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기관 외국인 수급이 너무 꽝이어서 수급이 안 좋다 라는 점이 저는 조금 우려가 있어 가지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도치 캔들이나 지지하는 뭐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좀 보지 않을까. 그 전에는 안 볼 것 같고요. HJ중공업은 오늘 단기 과열 지정된 상태에서 단일가로 무려 15%를 올려버립니다. 굉장한 파괴력을 저는 좀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일까지가 단일가 마지막 구간인데요. 내일까지가 단일가 마지막 구간인데 강하게 돌파를 시켰던 자리까지는 이격도가 상당히 벌어져서 차라리 내일 뺐다가 이렇게 뺀다 치고 이렇게 한번 밀어버리면 그럴 때는 매매를 해볼 것 같습니다. 예? 올려서 뺐다가 한번 확 밀어버리는 그런 현상이 좀 나오면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예를 들면 NHN, KCP도 단일가에서 정신없이 올리다가 확 밀어버리고, 이거 단일가였거든요. 이때 올리다가 확 밀어버리면 뭐 이런 구간에서 봐보는 거죠. 그리고 이때도 아마 단일가였어요. 이때 단일가 그 다음에 급등, 이런 형태의 단일가 매매가 대장주에서는 활용성이 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봐야 될 것 같고, 혹여나 오리엔탈, 전공 이런 종목군들이 내일 하루 빠졌다가 뒀지 그리고 이렇게 아래 꼬리 잡고 올리는지 뭐 이 정도까지는 좀 체크를 할 것 같은데 1등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매매한 데는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HD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잘 버티는데요. 아직은 큰 폭의 조정이 아니어서 뭐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냥 계속 끌고 가는데 신규가 좀 애매한 것 같다. 애매한 것 같다. 그게 좀 어려운 부분이겠다.
이렇게 좀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좀 볼게요. 오늘 8월 10일까지의 이 수출 데이터 보면 LS 일렉 정말 좋았습니다. 효성중공업이라든지 주가가 높아가지고 건들 엄두는 안 나고요. 효성, HD, 현대, 일렉 등등 뭐 나쁘지 않은 흐름에서 거의 대부분 이런 전력 인프라 종목군들 다 비슷한 흐름이라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이런 애들은 추세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툭 빠지는 날 어느 뭐 의미 있는 자리를 정해놓고 일부 들어간다든지 이런 전략으로 선회를 해야 되고요. 최근에는 이런 인프라보다는 LS 에코에너지라든지 종목군들이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 단기적으로 LS 에코에너지도 오전에 10% 정도 상승을 했죠. 이 35,000원 구간에서 여기까지 보면 단기에 거의 3, 40%가 급등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의 추격 매수는 저는 비추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예를 들어서 8월 15일 전까지 실적 발표인데 혹여나 실적이 꺾였다 안 좋았다 해서 떨어질 경우에는 매수로 대응 가능해 보입니다. 결국 HVDC 그 다음에 해저 케이블 이쪽도 패권 경쟁이라는 이 하나의 헤게모니가 더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잘 인지해야 될 것 같고요. 세명전기 저는 강조를 했었는데 참 신기한 게 이런 의미 있는 박스권을 그리게 되면 누군가는 다 알고 있었구나, 실적이 잘 나왔을 걸 알고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오늘 영업이익 대박이 나서 저도 이거는 계속 관심 갖고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죠. 당연히 최근에 매매는 계속 이어져 왔는데요, 운 좋게 잘 사서 오늘 여기서 큰 수익으로 마무리를 잘 했고, 눌리면서 매매 한 차례 하고 마지막엔 매매를 하지 않았는데요. 단일가에 지정이 될라나 모르겠네. 그런 거 안 걸렸네. 나중에 빠지게 되면 또 보면 될 것 같아요. 세명 전기 빠지게 되면 보면 될 것 같고, 다음엔 조선 했고 전력 인프라 했고, 원전이죠. 자,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가 큰 삼각 수렴을 만들었고요. 6월 중순부터 이어졌던 이 횡보가 정확히 보면은 한 달하고 반 정도 있다가 여러 가지 모멘트에서 돌파가 일단 나왔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윗구간에서 파킹을 했다라는 거고요. 가장 강력한 저항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어딘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 종목의 가장 강력한 저항 구간은 여기 윗꼬리가 많은 74,400원인데요. 74,400원을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따라서 추가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없고의 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시가총액이 벌써 45조가 되어 있어서 시가총액이 무거운 상태인데, 이 과거의 차트가 사실 맞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저항이 많았던 구간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라 사실 쉽지는 않아 보여요. 근데 이런 쉽지 않은 자리가 뚫리면 단기적으로 9만원까지 혹은 이 아래 75,000원까지는 열어둘 수 있기 때문에 75,000원까지 움직일 수도 있겠거니 정도로 종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태웅 흐름 괜찮습니다. 오늘도 매매는 좀 했고요. 약수익으로 좀 나왔고, BHI가 차트로 봤을 때 뭐 두 가지 흐름으로 봤을 때 사실 박스권 돌파하기에 가장 매력적인 구간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음봉 44,900원이 돌파가 되면 여기를 한번 트라이하고 위로 올라올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지금은 저는 그렇습니다. 위로 사라는 말은 못 하겠습니다. 근데 44,900원이 돌파가 되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전략을 세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종목을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엔터주가 최근에 흐름이 매우 좋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가 역사상 신고가가 경신이 됐네요. 역사상 신고가가 경신이 됐고요. 사실상 엔터주들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이런 우려감이 참 많은데, 요새는 멀티 레이블이다, 그리고 수많은 마케팅 창구라든지, 그리고 과거보다 위상이 더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MD 매출이라는 이 구조적인 부분의 변화도 있었기 때문에 과거보다 당연히 돈 잘 벌고 더 좋을 수밖에 없는 시절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첫바로 최근에 기관 수급이 매우 좋았죠. 여기가 이제 전부 다 기관인데요. 기관들이 강한 매수세로 드라이브를 걸어놓은 상태에서 오늘
외국인이 더 사버리니까 일단 신고가를 갔고요. YG엔터는 신고가 가서 뭐 더 가든 뭐 제가 길을 할 건데 저희는 SM을 네, 관심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이 푸른 겉탑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걸로 좀 봤을 때 어찌 보면 이 세상 최고가 구간 예전에 헤드앤숄더 만들었던 그리고 여기 팔려 나갈 때 만들었던 이 아일랜드 캡 이 자리가 한 번에 돌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매물 소화했다 보여지고요. 여기서도 올라오면 좀 밀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눌리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실적 485억이 나왔는데 구조적으로 많은 SM도 변화가 있는 것 같고 특히 SM, NCT 위시 뭐 등등 아티스트들의 성과들이 좋은 상태에서 과거 이수만 때 있었던 그 자회사로 나가는 라이언 기획인가 라이크 기획에 나가는 돈들이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인 것 같아요. 특히나 구축 판매가 굉장히 많이 되고 DOU가 본격적인 이익을 내면서 DOU의 이 연결 수익도 포함이 된다라는 점까지 고려해 본다면 SM 안 살 이유가 없다 주정씨. 그리고 얘네들 종목군들을 보시죠. 시장이 올라왔을 때 얘네들은 신고가로 화답하고 있다. 그 말은 이쪽 섹터 산업이 굉장히 세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고 한국의 고유 섹터에다가 관세에 말 그대로 그 당할 게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2차 전지 삼성 SDI가 ESS의 힘을 바탕으로 좀 올라오고 있고요. 단기 25만원까지는 뭐 상승 여력이 있을 것 같다. 에코프로 BM도 많이 올라왔는데 뭐 여기는 120평선 돌파시키고 지금 240 이평선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런 말을 했어요. 얘네들 이거 하는 꼬라지가 각각 앞산 근처까지 일단은 붙이고 가려고 생각을 하는 건가. 뭐 에코프로 BM도 그렇고요. 코스모도 그렇고요. 앞산을 붙이고 간다. 그리고 뭐 에코프로 LNF까지 전부 다 이 앞산이라는 거는 LNF는 조금 더 갈 룸은 좀 보이죠. 이런 구간까지 가려고 하나? 그럼 여기서 많이 가면 지금 5% LNF가 5% 올라가면 여기 근처 가는 거고 에코프로 BM은 좀 멀고 멀고 종목마다 차이가 좀 있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오늘 일단 제일 강한 게 NKM이었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 강한 수급에 의해서 올라왔던 NKM의 체액 매물이 나와서 좀 밀린다면 한번 눌리면서 한번 잡아볼까도 고민을 하고 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종목군들 그 외에 뭐 수많은 종목군들이 있는데 또 영상이 30분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 하고요. 뭐 그 밖에 이제 뭐 매매했던 거는 많이는 없네요. 어제 달밥 잘 먹고 마지막에 종배로 해서 아침에 뭐 쭉 순식간에 아침에 너무 빨라가지고 이거 제대로 못 팔았어요. 아침에 2.5%인가 너무 순식간에 확 올랐다 확 죽어버려가지고 이건 좀 아쉬웠고 포스코 퓨처 M은 이제 그 넥스트레드에서 일부 좀 샀다가 뭐 이것도 약수익이네요. 위에는 물량이 그냥 마킹이었고 여 밑에서부터 사 들어가서 반등 때 팔긴 했는데 이것도 이렇게죠. 여기 해서 올라올 때 팔긴 했는데 별로 제가 봤을 때 별로 재미도 이거는 거의 못 본 것 같고 BHI 일부 팔고 딱 이 정도 흐름에서 오늘 대응을 마쳤던 것 같습니다. 거의 매매는 뭐 3명 전개에서 다 하고 뭐 나머지는 좀 지켜보는 수준에서 했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시장의 대금이 약할 때는 항상 종목에 압축을 해라 주의해라 이거 명심하시면 큰 손실 없이 시장 대응할 수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